네, 반갑습니다. 투자의 맥을 정확히 짚어드리는 맥점 코치입니다. 자, 우리 대한강통신 오늘 무려 장중에 14%나 급등을 하면서 정말 미친 상승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제가 이 상승의 흐름 정확히 예측을 해드렸죠. 지난 시간에 이 대한강통신 뭐라 말씀드렸냐면, 세력들이 의도적으로 가격 관리를 해주고 있다, 유지를 해주고 있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자, 이미 20일 이동평균선에서 이 2만 원이라는 심리가에서 쌍바닥을 만들어 놓고, 특히 지금 이 거래일간 제가 보는 이 맥점을 정확하게 지켜줬기 때문에 이 앞에 상승에서처럼 다시 한번 이 저항대를 돌파하는 급등을 만들 거라고 했는데, 오늘 정확히 이 단기적인 저항대인 25,000원대를 시가부터 돌파를 하면서 강한 상승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즉 돌파에 대한 이 시기까지도 정확하게 예측을 해드린 건데, 자, 제가 얼마나 정확하게 말씀드렸는지 지난 영상 짧게 보고 오자고요. 이게 이 계단식 상승의 원리입니다. 그럼 현재 위치는 이제 하나의 계단이 형성이 됐죠. 그래서 다음 주는 이제 더 높은 이 계단을 형성해 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계단을 오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계단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항상 가파르게 형성이 된다는 것. 똑같습니다. 이 앞에 파동도 우리가 온전히 먹었던 이유, 이 다음 파동도 우리가 온전히 먹었던 이유, 그런 흐름이 지금 또 똑같이 진행이 된다는 거죠. 네, 그리고 나서 강력한 이 돌파에 대한 시그널이 발생했다. 벌써 이 우리 대한강통신은 세 번째 접근이죠, 여러분들. 그것도 아주 같은 형태의 그림으로 돌파가 돼서 유지가 되면 가져가고, 여기서 돌파가 돼서 유지가 되면 가져가고, 이번에도 돌파가 돼서 유지가 돼서 가져갔더니 현재 벌써 수익률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번에도 정확히 바닥을 예측을 해드린 건데, 수익 나신 분들 정말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자, 또 급등을 하니까 바로 이게 문제죠. 그럼 우리가 어디서 매도를 해야 되냐 이겁니다. 오늘 시간에는 우리가 어느 구간에서 수익 실현을 좀 노려봐야 되는지, 그리고 이번 이 파동 지금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는지 오늘 시간에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설명에 앞서서 오늘 영상의 시청료도 아래에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현재 대한강통신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댓글창에 보유라고 한 번씩 남겨주세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 종목에 집중을 하고 계신지 제가 확인을 해야 저도 그만큼 더 정성과 시간을 쏟아서 앞으로 더 디테일한 대응 시나리오 짜드릴 수 있는 거니까 지금 바로 좋아요 댓글 한 번씩 달아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빠르게 설명 이어가서, 자, 오늘 일단 이야기할 거는 이 투자 경고 해제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좀 공시를 보면 대한강통신 이제 지정일이 5월 13일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10거래일자라서 최초 판단일을 보면은 이제 5월 27일이 예정이다. 오늘이 26일이니까 이제 내일이면은 투자 경고를 해제할지 말지 판단하는 판단일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해제 조건을 보면은 종가가 5일 전날의 종가보다 45% 이상 상승을 했느냐. 5거래일이라고 하면은 45%를 상승을 하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15일 전날 종가보다 75% 이상 상승을 했냐. 그러려면 3만 원이 넘어가줘야 돼요. 자, 그리고 이 세 번째, 종가가 최근 15일 종가의 최고가냐. 보시다시피 최고가는 아니죠. 그러니까 풀릴 확률이 매우 높은 거죠, 여러분들. 그런데 제가 이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지난 상승에서의 흐름을 상당히 지금 기억을 잘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현재 이 저점을 잘 잡고 수익을 끌고 오고 있지만, 지난 저점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게 투자 경고가 해제가 되는 시점에 세력들은 주가를 끌어올린다고 했죠. 해제에 대한 트리거에 대해 설명을 했습니다. 자, 보시면 1개월 전에 13,000원 때니까 이 4월 24일날 제가 영상을 올려드렸던 건데, 투자 경고가 이제 해제가 되면서 그걸 이제 트리거로 세력들은 주가를 끌어올릴 것이다. 정말로 이 13,000원일 때 투자 경고가 해제가 되면서 급등을 보이고, 그리고 바로 3만원대까지 급등이 만들어진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번에도 투자 경고가 해제가 되면서 똑같은 모습을 보여줄 거냐, 지금 이게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그럴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는 있습니다. 왜냐면 그때 파동과 현재 파동이 너무 흡사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투자 경고가 해제가 되면서 제가 상승할 거다라고 여러분들에게 영상 올려드렸지만, 그때 제가 상승을 이야기할 수 있었던 거는 바로 이 맥점 분봉에서 먼저 돌파 시그널이 발생이 됐기 때문이에요. 해제가 되는 시점에서 이렇게 돌파를 만들고 그 뒤에 이 밴드를 유지를 하는 흐름을 보여주니 바로 다음 추세가 진행이 되더라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지난주 영상에서도 여러분들에게 강조를 했던 건 바로 유지였어요. 유지.
왜? 이 앞에 파동과 지금 똑같은 흐름이 진행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번에도 돌파를 만들었고 세력들이. 그러니까 세력들이 가격을 지키더라는 거죠. 이렇게 명확하게 딱 꼬리를 달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오늘도 이 25,000원에 대한 돌파가 바로 진행이 되는 거죠. 제가 말했던 유지 이후에 가격 돌파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그래서 오늘은 가격 돌파를 보여줄 거라 했는데 그게 바로 딱 나와주더라는 겁니다. 즉 현재 연장 파동이 진행이 되고 있다. 자, 그럼 우린 이 뭘 알아야 되냐면 바로 이 연장 파동에 대한 성격을 알아야 됩니다. 말 그대로 추가 상승을 보이면서 그러니까 파동이 끝나는 게 아니라 연장의 형태로 진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파동이 그러니까 미달 파동이라고 하죠. 미달 파동. 그러니까 약한 흐름으로 진행이 되면 우리가 아는 쌍고점에 대한 형태가 되면서 주가가 붕괴가 되는 거고, 그리고 이 앞의 흐름 같이 강한 돌파의 흐름을 보이면은 상방 슈팅이죠. 슈팅. 자, 제가 이때도 이제 연장 파동 이야기를 하면서 고점을 치는 상승이요. 네. 이제 이런 돌파형 연장 파동이 나오려면 조건값이란 게 분명히 있어요. 분명히. 그러니까 더 과율로 가는 국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락에 대한 각도보다 더 강력한 예각에 대한 흐름으로 진행이 돼야 된다. 예각. 즉 빠르고 강하게 올려줘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유지가 되고 급등이 나오는 건데, 그럼 지금도 이 연장 파동의 성격이라고 보면 지금 이 하락에 대한 각도보다 더 빠르게 올라와 줘야 되는 겁니다. 즉 오늘 상승이 나왔지만 내일 투자 경고가 풀리더라도 더 빠르게 치고 가야지 돌파형의 연장 파동이다. 자, 거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바로 이 거래량입니다. 거래량. 여러분들 거래량을 동반을 했냐 안 했냐. 보시면 이 앞에 파동에서는 정확하게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이 고점을 넘기는 파동이 진행이 되는데, 그런데 오늘 자리를 보자고요. 자, 먼저 각도는 나쁘지 않습니다. 하락에 대한 각도만큼 정말 완만하게 좀 더 가파르게 상승을 해주고는 있어요. 그리고 이 저항대인 25,000원 돌파도 오늘 보여줬죠. 근데 현재 구간에서 문제는 뭐냐면 바로 이 거래량이라는 거죠. 거래량. 그러니까 거래량이 현재 터지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자리는 우리가 좀 의심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의심을. 그렇기 때문에 더욱 명확한 기준을 보고 현재를 지켜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기준을 말씀을 드리기 전에 좀 설명을 해드리면, 자, 여기서 우리가 의문점을 하나 가져봐야 됩니다. 왜 이 앞에 파동과 현재 똑같은 파동이 진행이 되고 있을까? 이걸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자, 세력들은요, 과거의 파동과 똑같이 올리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이 시장 참여자들에게 학습 효과를 심어주기 위함이에요. 학습 효과. 지금 이 현재 위치에서 정말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지난 투경 때도 해제가 되자마자 지금의 모양으로 큰 폭등을 했습니다라고요. 그러면서 현재 추경 매수를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많으실 거예요. 이게 바로 이 세력들이 원하는 흐름이다. 그렇게 되면 자기들이 큰 돈을 들여서 이렇게 대량 거래량을 터뜨리지 않아도 익숙한 차트의 모양을 보면서 바로 이 포모에 대한 심리가 올라오기 때문에 쉽게 현재같이 이 매수세가 따라 붙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래량이 없이 상승하는 거죠. 그러면서 세력들은 과거 파동의 이 직전 고점 부근이나 어떤 특정 가격대까지 주가를 올려놓은 다음에 이번에는 이 더 가겠지라는 그 기대감을 최고조로 만들어 놓은 다음에 세력들은 물량을 개인들에게 넘기고 유유히 빠져나갈 준비를 해 나간다는 거죠. 우리는 현재 위치에서 이걸 의심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인지하고 거래하는 것과 그러지 않은 것은 매우 큰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현재 구간에서 이 앞에서도 잘 쌓아온 수익, 우리 현재도 잘 쌓아온 이 수익을 뺏기지 않으려면 현재는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기준을 좀 설명해 드리면, 우리가 이 3월 달의 상승에서도, 그리고 바로 이 4월 달에 나온 상승에서도 고점에서 엑시트를 할 수 있었던 거는 바로 이 맥점 분봉상의 대응 때문이었죠. 3월에도 똑같습니다. 돌파를 하고 유지를 하는 흐름 속에서는 홀딩을 하죠. 자, 이런 일정한 고가에서 이제 이렇게 횡보를 하거나 이렇게 순간적으로 급락을 하거나 이런 변동성이 생기면 우리는 일단 경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깨졌을 때는 우리는 대응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대응. 보시면 올라오던 주가가 맥점을 유지하고 보유를 하고 깨졌을 때 엑시트를 하고, 그리고 다시 한번 저항을 받던 주가가 이렇게 돌파에 대한 흐름을 보이면 매수를 하고, 유지를 하는 구간은 홀딩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렇게 깨지는 그림이 나오면
전조 증상 나오죠. 순간적인 급락들 이런 흐름이 나오고 깨지는 그림이 발생이 되면 우리는 엑시트를 해야 된다는 거죠. 즉 현재의 흐름에서도 다시 유지를 하고 올라오고는 있습니다만 이탈 시에는 우리가 언제든 정리를 해야 한다는 그 마인드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지를 하면 보이겠지만 내일 투경 해제가 되는 그 시점에 이 이전과 같은 폭등세들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언제든 그게 실망 매물로 출회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우리는 대응에 더 집중을 해야 한다는 거죠. 지금의 급등은 세력들이 철저하게 계산한 재탕 파동률 확률이 상당히 높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알고도 당하는 게 이제 세력주 패턴인 만큼 과거 파동을 무조건 넘긴다라는 그런 어떤 환상보다는 과거의 고점 근처나 어떤 중요한 이렇게 기술적 의미가 있는 자리들이 있죠. 이런 자리에서는 우리가 언제든 이 대응에 무게를 두고 봐야 한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가장 현명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 이제 시초가가 열리고 제가 보는 이 맥점 분봉에서 이탈에 대한 신호가 나온다면 저는 이번에 물량도 당연히 과감히 엑시트를 할 겁니다. 자, 그래서 내일 뭐 추가 가열이 되고 나서 그리고 제가 말한 급등 뒤에 이런 흐름들이 있죠. 그러니까 이탈에 대한 신호가 이제 발생한다고 하면 제가 누구보다 빠르게 여러분들에게 수익 실현을 하자고 문자를 보내드릴 거예요. 이 신호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분들은 화면 아래 번호 보이시죠? 010-6518-5019로 맥점이라고 두 글자 남겨두시면 제가 번호를 다 저장을 해뒀다가 제가 매도를 한 그 타이밍에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그 신호가 가게끔 설정을 해둘 겁니다. 제가 어떻게 매매를 하길래 그 고수들이 쟁쟁하던 키움증권 영운전에서 구등까지 할 수 있었는지 그냥 여러분들이 제 포지션을 보기만 하셔도 되고 왜 맥점 코치는 여기서 이제 매수를 이야기했는데 지금 이 고가가 돌파되는 과정 속에서는 왜 이 매도에 대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만 여러분들이 참고해도 정말 거래에 도움이 될 거다라는 거죠. 원래 키움증권 명예의전당에 들어가면 상위 랭커들의 매매 내역은 보통 하루나 이틀 뒤에 나옵니다. 그런데 저는 그걸 지금 실시간으로 그대로 보내드리겠다는 거죠. 도움 받아보실 분들은 이 아래 번호로 맥점이라고 지금 바로 두 글자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제가 지금 이 이론으로 지금 채널에 좋은 종목 소개를 많이 시켜드리고 있는데 한번 보고 오자고요. 플로봇을 보시면 어때요? 안 깨지죠? 모양 어때요? 안 깨집니다. 로보티지도 안 깨지죠. 오히려 제가 지금 더 사자고 말씀드리잖아요. 그죠? 최근에 뭐 잡아드렸어요? 필옵틱스. 정말 아쉬운 거는 뭐냐면은 제가 이 엑시콘이랑 오키스 전자도 다 잡아드렸어요. 보시면은 그러니까 맥점에 닿는 애들은 제가 잡아드린다고 했잖아요. 돈이 되는 정보. 근데 다 잡아드렸는데 자 보세요. 자 지금 저희 채널 가보시면 맥점 코치 부품주라고 치면은 이렇게 된다니까요. 보통 요즘에 제가 잘 가는 뭐 에코프로나 그런 것들은 조회수 엄청 많이 나오는데 이 탑2를 찍어드렸는데 조회수가 죽어버리더라고. 근데 이런 거를 제가 문자로는 다 보내드린다는 겁니다. 뭐 한미반도체뿐만이 아니라 그때 이야기했던 게 뭐 저 영상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엑시콘 최바닥일 때, 오킨스 전자 최바닥일 때, 필옵틱스도 최바닥일 때 다 짚어드린 겁니다. 오늘은 제가 특별히 이 버블에 대한 이야기를 좀 추가적으로 해드리고 앞으로 어떤 종목을 봐야 하는지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지금과 똑같은 시장이 이제 86년도 그리고 이 2000년도에 한번 있었습니다. 86년도는 산업혁명이었고요. 2000년도는 여러분들이 다 아는 이 IT 버블이었죠. 그런데 전 지금 시장은 이 86년도와 가깝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이 86년도 시장을 돌아보면 이때는 이제 전자화 시대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종목들이 갔냐면 지금과 같은 이 기술주들이 엄청나게 가고 그 뒤에 이 인프라 쪽 건설, 철강, 뭐 조선 이런 쪽이 엄청나게 갔죠. 그리고 당연히 저금리 구간이었기 때문에 은행주도 갔고 그 뒤에는 증시도 엄청나게 상승하니까 증권도 오르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가 뭐였죠? 이 3저 호황기였죠. 뭐 저금리, 저유가, 뭐 저달러. 자, 여기서 이제 딱 무릎을 치게 하는 거죠. 뭐 트럼프 때문에 저유가와 저달러, 거기에 이 저금리까지. 그리고 잘 보세요. 지금 이 26년도의 시장은 뭐냐면 86년도에는 전자화 시대였다고 하면 지금 이 대 AI 시대죠. 주제는 바뀌었지만 그 흐름은 같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기술주들 가고 있고 그래서 제가 올해는 뭐 인프라 쪽을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은행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점진적으로 계속 상승을 하고 있잖아요. 조용히. 그런데 이 86년도 시장이 상승세가 이 5년을 갔습니다. 5년을. 그런데 우리나라 지수 지금 어때요? 이제 고작 1년 좀 넘게 상승을 해주고 있는 거죠. 물론 이 안에 이 조정에 대한 시간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뭐 몇 개월씩 나오긴 했죠. 뭐 지루한 엄청난 횡보를 하던가. 하지만 엄청나게 장기간 동안 대세 상승을 보여주더라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진행하는 게 이 밸류업 프로그램이죠. 최근 이제 일본이 이 밸류업 프로그램을 하고 나서 지수가 이 5배가 뻥튀기가 됐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뭐 2,000포인트에서 이제 4,000포인트 좀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뭐 2배 정도 상승을 한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정부가 이 밸류업 프로그램을 하면서 목표하는 게 뭐냐? 바로 이 6월 달에 있는 이 MSCI 이 선진국 지수 편입을 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최근 나온 뉴스가 24시간 거래가 된다. 뭐 외환시장도 개방을 하고, 그리고 상법 개정안 같은 경우도 지금 1단계, 2단계, 뭐 3단계 단계별로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 이 모든 게 왜? 바로 이 선진국 지수에 편입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이제 6월 달에 발표가 있으니까 거기에 맞게 정부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편입이 되면 무슨 효과가 되냐? 이제 모든 이 업종들이 재평가를 받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패시브 자금이란 게 들어옵니다. 수십조의 자금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선진국에 편입이 되면 이 장기 투자 성향이 강한 이 글로벌 연기금까지도 들어와서 이 지수의 하방 경직이 또 생기는 거죠. 거기에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도 해소가 되는 거고요. 자, 그럼 이 자금들이 들어와서 어디로 가냐? 우선적으로 이 시총 상위 종목들을 사갑니다. 삼전이나 하이닉스가 대표적이고요. 물론 이 현대차, 바이오 쪽에서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있겠죠. 그런데 이 종목들을 보면 이미 너무 많이 올라서 올라타기가 쉽지 않죠. 자, 하지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 가는 업종을 저는 명확히 알고 있거든요. 이 다음으로 가는 종목은 바로 이 지주사입니다. 지주사. 배당을 늘리거나 이 자사주 소각을 하는 기업들인 거죠. 자, 그러니까 어제 오늘 뭐가 가요? 바로 이 지주사가 가는 겁니다. 지주사가. 보시면 하나 같은 경우도 이 파란 밴드에서 지지를 받고 엄청나게 지금 폭등세를 보여주고 있고, 효성 같은 지주사들도 다 이 파란 밴드에서 이 쌍바닥까지 만들면서 지금 급등을 보여주고 있죠. SK도 마찬가지죠. SK는 고점 돌파를 하는 건데 더 상승을 해줘야 되는 차트죠. 자, 이 지주사가 가고 그 다음 뭐가 가냐? 제가 보는 이 업종이 갈 건데, 자, 지금 차트를 보시면 이 종목도 마찬가지죠. 지금 강한 상승 뒤에 계속 기간 조정을 충분히 받은 겁니다. 그러면서 이 파란 밴드에서 정확하게 지금 지지를 받더라. 이런 차트들로 다음 상승 파동으로 가는 종목들 정말 많이 봤죠. 하나오션뿐만이 아니라 LS 일렉트릭도 그렇고 다 이 패턴으로 해서 고점 돌파를 한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지난번에 이 히든 종목은 뭐였냐? 이 전력주였습니다. 지금도 이 20% 수익은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히든 종목 절대 놓치면 안 되겠죠? 자, 히든 종목 받는 방법도 아주 간단합니다. 아래에 번호 보이시죠? 010-6518-5019 여기로 숫자 2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지금 맥점 밴드에 정확히 지지하고 있는 이 히든 종목 제가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돈 드는 거 아니죠? 꼭 받으셔서 이번 수익 꼭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최근 부쩍이나 이 맥점 차트가 뭐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원리는 심플합니다. 자, 세력들은 은밀하게 이렇게 물량을 모아가는 매집 구간이 반드시 있습니다. 제 차트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매집 구간을 누구나 눈에 볼 수 있게 이렇게 직관적으로 색깔로 표시를 해놓은 거죠. 자, 그런데 아무리 차트가 좋아도 이 실전에서 통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겠죠. 그래서 제가 이 맥점 차트를 들고 이 실전 투자 대회를 나갔습니다. 자, 국내에서는 가장 큰 대회죠. 그것도 상위권 수익을 꾸준히 낸 사람만 참여 가능한 이 키움증권 영웅전에 나갔습니다. 자, 1년에 한 번 열리고요. 제가 만든 차트로 전체 9등을 했습니다. 자, 맥점코치라고 이렇게 이름이 적혀 있고, 그리고 직인도 찍혀 있고, 자, 2023 키움 영웅 결정전 전체 9등. 자, 솜뭉치. 예, 솜뭉치는 제가 키우는 강아지 이름입니다. 솜이뭉치. 참 귀엽죠? 자, 혹시나 이래도 의심을 하시는 분들 계실까봐 그래서 제가 지금 바로 이 키움증권 사이트에 들어가서 명예의 전당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2023년도 1천대회. 보이시죠? 조작할 수 없는 이 실제 키움증권 서버 화면이고, 이 쟁쟁한 이 고수들 사이에서 당당하게 이 맥점 차트로 구의를 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맥점 차트는 이 실전 투자에서 이미 검증을 마친 차트란 뜻입니다. 그 검증을 마친 차트로 제가 지금 이 종목과 이 지수에 대입을 해서 지금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시장 이제 상당히 어려워하시고 고민들이 많으실 것 같길래 제가 시장 이야기를 좀 해드리면, 이 지금 코스피의 시장 현재가 하락 추세냐?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서 한 차례 음봉이 길게 떨어진다 하더라도 이거는 이 주추세, 이 상승 추세에 대한 이탈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큰 그림에서는 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86년도 시장 많이 이야기해드렸죠. 이 3조 호황기 시장을 말씀드리면서, 그리고 이 2000년도 초반에 발생했었던 이 상승 국면들. 그러니까 지금 이 상승이 이 1번의 시장과 이 2번의 시장이 지금 이 짬뽕으로 나오는 시장이에요. 짬뽕. 그러니까 믹스의 시장. 그러니까 일단 대세 상승이 맞긴 해요. 대세 상승. 그래서 이 상승 주기를 보면은 어떻습니까? 5년 지금 연봉입니다. 대세 상승이 나오면 이 5년간 상승세가 발생하죠. 그러니까 정말 안 나온다 하더라도 3년 발생해요. 3년. 이때 정도. 자, 그런데 이제 지금 시장 1년 반 오른 겁니다.
그리고 이 1번의 상승대와 2번의 상승대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제일 강한 상승이에요, 지금. 자, 그리고 이렇게 이제 봤을 때 이 파동에 대한 시작점을 뭐 여기로 2025년도로 잡을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보통 이러한 강세 파동은, 제일 강했던 파동은 이 상승 파동에 대한 이 30%에 대한 눌림목을 받아요. 30%. 그 지금 4,994포인트, 즉 이 5,000포인트가 지지점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봉상으로도,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정말 많이 깨진다 하더라도 어디냐면은 여기입니다. 여기. 정말 많이 깨진다 하더라도 이때 지켜줬던 이 가격대들. 그러니까 이 5,000포인트를 유지를 하면서 뭐 전환을 할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살짝 깨고 뭐 신용이나 미수 물량들을 털기 위해서 뭐 살짝 깨고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정말 이 자리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자리다. 수급으로 지켰던 가격대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라인대를 매도로 보는 게 아니라 이 자리는 철저하게 우리가 이 분할 매수로 생각을 해야 되지, 그러니까 매도에 대한 자리로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리에서는 어디서 매수를 해갈지만 판단하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던 게 A, B, C 파동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표현을 해드렸잖아요. 그죠? 근데 이 C 파동은 저점을 깨는 이 공포를 주는 파동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말 그대로 여기서 시간만 죽이고 이렇게 전환이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공포를 주는 파동이 나와도 말 그대로 그냥 여기서 전환을 해버리면, 왜 오늘도 60일선에 어쨌든 종가상 안착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전환을 하면은 정말 편한 거고, 공포에 대한 파동이 한 번 더 나오더라도 거기는 오히려 이제 극매수에 대한 자리가 되는 거죠. 극매수, 매수의 극점이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판단하기 어렵다고 하면은 그냥 이 구간을 철저하게 분할 매수로 여기면 된다. 그러면 이 현재에 대한 이 조정세가 극복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조정 국면이 마무리가 되고 다시 시장은 본래의 자리로 회귀를 한다는 겁니다. 특히 지금 구간의 특징이 뭐냐면 대부분의 종목들이 고점을 낮추면서 저점을 지키는 하나의 수렴의 형태로 빠지고 있어요. 수렴. 왜죠? 전쟁이라는 악재로,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주가를 눌리는 거죠. 그러니까 의도적 눌림. 이게 이제 해소가 되는 국면에서에 대한 돌파, 시세 폭발, 그러니까 상승. 저는 그래서 이 패턴을 봤을 때 이번 전쟁이 그렇게 길게 가지는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이때와 같은 공포가 만들어진다면 매수에 대한 마인드를 유지를 해야 된다. 제가 지금 이 시장을 한 사이클로 봤을 때는 지금 우리가 이렇게 3차 상승, 그러니까 3고점이 발생이 되면 한 사이클이 끝난다고 표현을 하잖아요. 지금 한 요 국면 정도 왔다는 거죠. 지금은 많이 오른 자리에서에 대한 조정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변동성은 크지만 한 이 정도 국면에 와 있다. 이 다음 파동이 존재한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린 겁니다. 다음 파동이 더 나와줘야 돼요, 지금은. 그럴 때 이제 다시 뭐 반도체, 뭐 로봇, 뭐 2차 전지, 특히 최근에 강했던 이런 에너지나 바이오도 빼놓을 수가 없겠죠. 이런 기존 주도 섹터들, 그러니까 시총 상위 섹터들이 다시 이 순환매를 만들면서 시장을 이끌 거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시장이 이제 갈피를 잡기 힘들고 이 대응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저 맥종코치와 함께 하신다면은 지금 이러한 이 큰 그림 안에서 이미 짜인 이 시나리오대로 움직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같은 시기에 혼자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저와 함께 이 시장을 좀 잘 극복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저와 끝까지 함께 가보실 분들은 이 아래 번호로 이렇게 맥점이라고 문자 한 통 남겨주시면 됩니다.